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31일 월요일 아침 9시 52분입니다. 오늘 좀 할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녹화를 하다가 NG가 한번 나가지고 지금 시간이 왕창 늦어졌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그 평상시처럼 하던 거 미국장 마감하고 뭐 한국장 보고 요거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5월 말이니까 뭐 올해 한 절반 정도 흘렀으니까 지금까지 한국장 있었던 일들 좀 살펴보고 큰 그림 좀 살펴보고 6월달 FOMC에서 또 통화 정책에 좀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한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NG가 나가지고 이건 그냥 따로 두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얼렁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영상은 이 평상시처럼 하던 거 하고 이거 영상 녹화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큰 이야기나 아니면 6월달 FOMC 이야기 요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나중에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다른 영상으로 좀 이따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얼렁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 미국은 아무튼 또 상승 마감했어요. 상승 마감했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뭐 상승 뭐 요런 이야기 나와 있죠. 지금 PCE 물가지표 나왔었죠. 금요일 날에 밤에. 물가지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높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빠지지 않고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면 자연적으로 테이퍼링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테이퍼링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긴축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이러는 게 이제 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뭐 상승이죠. 물론 이 상승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라고 봐요. 이게 지금 뉴스에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게 타이틀에 안 나오나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바이든이 6조 7천억짜리 슈퍼 예산안 제출 요게 이제 금요일 날 같이 있었거든요. 이거 기대감 때문에도 지금 시장이 안 빠지고 있는 건데 왜 이 이야기를 아무튼 기사에서 요즘 안 하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또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안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죠. 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비리비리하고 못 올라가고 밀릴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엔 약간 이제 좀 걱정인 것 뿐인 것 같고 증거가 없습니다. 심증만 있는 거고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어젯밤 미국인데 물론 이게 장중의 내용을 보면 별로 안 좋아요. 뭐 상승 종목도 별로 없고 요즘에 IT 대형주들 나스닥 친구들은 특히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심증은 있어요. 그래요.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어디 못 넘고 자꾸 음봉 파티하고 있고 비리비리하네요. 꺾일 것 같네 싶은 심증은 드는데 근데 어쨌든 물증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물증이라는 게 어디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적이 있냐고요. 지지선 붕괴시킨 거 없어요. 뭐 고점이 낮아졌냐, 고점 높아지고 있고 저점이 낮아졌냐,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단지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음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을 뿐. 전고점을 S&P가 전고점을 앞두고 음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어딘가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이제 물증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물론 심증만 가득하긴 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거 갖고 빠진다라고 이야기하긴 뭐하다. 단지 이제 미국장은 계속 어떤 관성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물차가 급브레이크 잡는다고 바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어떤 앞으로 가는 힘에 의해서 지금 계속 밀려가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딘가 붕괴되고 뭐 무너져야지 뭐 빠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S&P 같은 걸 보시면 그래요. 뭐 그런 이야기 할 만해요. 이거 좀 빠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만한데 아무튼 자세히 보시면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5일선을 깨기라도 했냐? 5일선도 안 깼고 5일선 안 걷지만 아마 안 깼을 겁니다. 아마 5일선도 안 깼고 단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자리 여기 전고점 자리 이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에 의해서 비리비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붕괴가 될 거면 최소한 뭐 여기는 이런 추세선이라도 깨지든가 5일선이라도 깨든가 아니면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저항받아서 뭐 무너지든가 뭐 아니면 연속적으로 뭐 2거래일 3거래일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나든가 근데 지금 그도 저도 아니죠. 그죠? S&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다. 전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 매물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변동성 지수하고 연관을 시켜봐도 그래요. 변동성 지수가 이게 왜 이래 이거.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셔도 이렇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셔도
이 물론 어젯밤에 아랫골이 심하게 달고 올라왔는데 16대야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이렇게 죽어놓으면 여기서 버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2거래 3거래 이상 시간 걸린다고요. 물론 여기서 V자로 튀어오를 수 있어요. 튀어오를 수 있는데 V자로 튀어오른 건 보통 이제 다시 V자로 되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V자로 되돌리는 거 이런 건 별로 좋게 보지도 않고, 별로 그런 건 이제 신뢰도도 낮게 보고, 별로 일단 그죠?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이런 게 튼튼하다고 봐요. 이런 거나 이런 거. 이거 오랫동안 시간 걸리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얘는 어떤 지지력도 없이 빅스도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풋옵션들이 계속 죽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오늘 밤에 뭐 단기 낙폭 과대 이런 걸로 풋옵션이 살아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그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래저래 모습을 보면은 S&P나 나스닥이나 너무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시면은 야 이거 한번 빠질 것 같은데 라는 심증은 품을 수 있지만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뭐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5일선을 깨기라도 했냐, 5일선도 지키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상승 마감하기도 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풋옵션이 죽는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풋옵션이 살아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최소한 뭐 이 자리를 붕괴시키게 되면 지금까지 위에 사거래를 놀았던 게 어떤 저항이 될 수 있겠죠. 여기를 붕괴시키면 이 위에가 저항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붕괴된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뭐다? 아직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던 이 흐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긴 맞을 것 같아요. 다만 힘은 없어요. 분명히 힘은 없어. 근데 이제 뭐 힘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머리 위에 저항이 많으니까 힘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여기가 뭐 꺾이기 위해서 힘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건데, 아무튼 지금 당장 현재 9시 59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장 마감을 놓고 보면은 요것만 보고 미국장이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 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딘가 아프긴 아파요. 얘가 어딘가 아프긴 아픈데, 아프다고 바로 내일 쓰러져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비리비리 아프다가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그럭저럭 순항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고점 매물 소화하면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제 오르다가 시장이 확 안정이 돼가지고 보시다시피 뭐 부양책 영향을 받았나 어쨌나 90.2를 넘어서는 게 중요한데 90.2를 확 다시 이제 밀렸죠.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이 달러 약세도 지속 중이다. 이거 빨리 돌파 한착 해야지 뭐가 되는데, 물론 올랐었다는 거 사실 자체가 대단하긴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돌파 한착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달러 약세 지속되고 있고 주식시장의 강세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기대감은 높을 수 있는데 그냥 기대감일 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증거는 없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 안정이 되고 있긴 해요. 계속 안정이 되고 있긴 해. 이거 예를 들면 이거 하이힐드 회사채 채권인데 보시면 어쨌든 중요한 자리 깼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물론 얘도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자꾸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불안하긴 불안한데, 아무튼 뭐 인플레이션 우리 어쩌고 저쩌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 게 맞는데, 지금 하여튼 채권 시장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잘 안 오르고 자꾸 지금 아무튼 이 안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래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내려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하여튼 시장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고, 비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넥라인이 여기죠. 비트코인 넥라인이 이 자리고, 지금 이번에 넥라인 터치 못하고 밀리긴 밀렸는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저점 부분을 붕괴시켜 줘야지 이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약간 수렴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수렴형이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 모색하고 있다. 그죠? 뭐 여기 어디 전저점 자리를 붕괴시켜 줘야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일단 넥라인을 자꾸 저항으로 인식하고 못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 이런 모습들 정도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혼조하긴 한데요. 혼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어쨌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더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 전고점 부분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미국 시장은 좋았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한국 시장은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이제 오늘 한국 시장이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건 것 같아요.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금요일날 425 공방이라는 표현을 그 425 공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425, 그죠? 425에 대한 지금 지지력을 또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자리가 427.8이죠. 427.8이라는 자리는 요 장대 연봉의 시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5월 21일 날 밀렸던 기억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니까 바로 넘어가긴 좀 뭐하니까 눈치 보고 있고, 425에 대한 지지력도 확인하고, 위에 있는 저항도 뭐 이렇게 하면서 매물도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 주식시장도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방향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 한국 주식시장 상황이 이 뭐 하락에 대한 불씨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5월 25일 이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불씨가 살아있어서 거대한 폭발 사고를 일으킬 그런 잠재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불씨가 좀 살아있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힘 빼고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잘 쓰고 있고, 장중에 놀러 댕기고 뭐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이제 양매도장이다라는 것도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매도장이다. 양매도장이긴 양매도장인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선물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무튼 선물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양이 풋옵션들이 크게 박살난다고요. 풋옵션들이 크게 박살나고 콜옵션들은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매도장이긴 양매도장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콜옵션들이 콜옵션들이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중요한 선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이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아무튼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양매도장은 더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보시다시피 콜도 매도를 까보고 풋도 매도를 까는데, 지금 보시면 풋이 시원하게 밀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과적으로 이 콜이 또 살아나는 요인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콜이 죽어야 될 때 잘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콜이 죽어야 될 때라면 지금 좀 죽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안 죽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들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이 427.8이라는 자리가 공교롭게도 풋옵션 지금 전저점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잘 안 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지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계속 아무튼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풋은 이거 풋입니다. 이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양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콜옵션들이 이런 중요한 자리를 좀 붕괴시킨다라고 해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까지는 추세를 좀 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양매도를 좀 더 즐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생각을 일단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풋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콜은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참 또 신기한 게 이 삼성전자의 모습이긴 한데, 삼성전자 양봉 나와줬으면 연속적으로 양봉 정도 보여주면 더욱더 신뢰도가 높을 텐데, 오늘 또 마감 또 이렇게 어제 나온 양봉을 이렇게 되돌려 버리면은 삼성전자는 또 그냥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죠? 참 아무튼 요즘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굉장히 좁은 구간 안에서 헷갈리게 사람들 마음만 들여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놀면서 좀 여유롭게 이 방향성이 아예 결정되는 거를 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번에 여기 선물이 427.8이라는 자리를 돌파한착 해버리면은, 제 생각에 일단 숏은 좀 조금 좀 도망가 있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보세요. 427.8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을 여기서 만약 돌파한착 해버리면은, 돌파한착하면, 지금 돌파한착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돌파한착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다시 붕괴되는 게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확 쏠리게 되겠죠. 이런 점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래간만에 아무튼 주 단위로 좀 큰 그림 한 번만 좀 살펴보면요. 요건 사실 좀 이따 녹화할 영상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맛만 보자면요. 주봉상 이런 그림이에요. 주봉상 이런 그림이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뭐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올랐다 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지금 주봉상으로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조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보나치 뭐 그런 거 아시죠? 뭐 3825, 614 이런 숫자 아시죠? 뭐 상승했던 거에 뭐 38%를 되돌리고, 뭐 반등에 뭐 하락에 30몇%를 되돌리고,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걸로 치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어쨌든 여전히 불씨가 꺼지진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얘가 이제 430짜리를 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430을 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와장창 할 수도 있다고요. 쌍고점 만들면서 와장창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어쨌든 현재까지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얘는 일봉 단위로 봤을 때 일단 죽어야 될 자리에 죽지 않고 버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얘가 430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다시 상승 N자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게 상승 N자로, 이게 개인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상승 N자의 목표치가 그렇게 약간 좀 비현실적일 것 같긴 해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오른 거 그대로 다시 다 오른다라고 하면은 저 위에 뭐 차트를 완전 뚫고 올라가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1년 내내 놀았는데 1년 내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을, 주봉인데 여기서부터 11월 달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을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일단 시장이 강하다라는 점이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직 방향성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열어놓고 보긴 보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좀 많이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일단 열어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한 되돌림을 실시했는데 되돌림이 지금 이까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일단 머릿속에 일단 한번 넣어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 기술적인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 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FOMC 이야기 하면서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좀 많이 늦어졌네요. 그죠? 10시 8분이네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FOMC 이야기하고 좀 뭐 그런 그림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